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인포튜버 이시안입니다.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은요, 여러분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보시면 요걸 다루겠구나 라고 아실 만한 그런 책이죠. 특히 최근 서점가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이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이고요. 명언들을 예쁜 디즈니 그림에 얹어가지고요, 정말 잠깐 보기에 참 좋게 만든 그런 말랑말랑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나오는 명언들이죠, 요거는 곰돌이푸에 얘기하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니체 있죠, 철학자 니체의 명언들을 예쁜 그림체에 얹어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그 곰돌이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요 제목만큼은 그래도 곰돌이푸에 나온 구절이 맞거든요. 곰돌이푸는 디즈니 만화로만 보았지 실제로는 이 책을 읽은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뤄볼 책은 요 책이 아니고요, 바로 요 책, 곰돌이푸 전집이거든요. 전집이라고 해봤자 1권, 2권 합쳐져서 2권인데요. 바로 요 책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읽은 척 책방 곰돌이푸로 이 친구들과 같이 시작합니다. 아이고, 시작이 됐습니까? 네. 너무 설정 같은 티가 났나요? 네. 이걸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았던 한 예능이 떠올랐거든요. 바로 무한도전입니다. 캐릭터 쇼였잖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서로 부딪힌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들과 매칭이 잘 된다라고 느꼈고요. 예를 들자면 이 책의 주인공 푸죠. 곰돌이 푸 같은 경우에는 역시 주인공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재석과 매칭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푸는 꿀에 굉장히 집착을 하거든요. 유재석은 또 웃음에 그렇게 집착을 하죠. 이런 면에서 좀 비슷한 면을 봤고요. 그 다음에 가장 싱크로율이 좋은 게 역시 피글렛. 피글렛은 좀 겁이 많고 좀 시끄럽고 그런 캐릭터거든요. 정말 무한도전에 나오는 하하 캐릭터랑 다 겹치죠. 그래서 여기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오르 같은 경우, 당나귀 이오르는 항상 우울하고 무언가 잘 안 풀리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역시 박명수 캐릭터가 좀 떠올랐고요. 레빗 같은 경우에는 좀 깐족깐족돼요. 깐족깐족되고 그러면서 잘난 척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양세형 캐릭터랑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정준하 같은 경우는 좀 캐릭터를 매칭시키기가 좀 어려웠는데 캥거라는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루라는 아기를 정말 극진히 보살피는 캐릭터인데, 예전에 이제 정준하가 아기라든가 아니면 와이프죠, 사랑꾼 이미지 그런 캐릭터를 밀 때가 있었는데 그때랑 좀 겹치는 것 같아요. 항상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티거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티거는 노홍철이랑 굉장히 좀 겹치는 캐릭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재밌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울이란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진 않은데 뭔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좀 약해서 여러분도 그게 뭐지? 아울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바로 예전에 정영돈 캐릭터, 웃기는 것 빼고는 다 잘할 줄 알았다는 정영돈 캐릭터랑 좀 겹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가장 여기서 정말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는 거, 모든 일의 해결사 같은 게 크리스토퍼 로빈이거든요. 유일한 사람이죠. 이 경우에는 딱 김태호 PD 딱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캐릭터가 부딪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조세호 씨한테는 좀 미안하네요. 죄송합니다. 이 비슷한 캐릭터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쓸데없는 말을 덧붙이자면 무한도전 2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한도전 캐릭터들은 그냥 소풍을 가도 추격전을 해도 무인도에 가서도요, 이 캐릭터가 있으니까 그 안에 넣으면 자기들끼리 재밌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이 곰돌이푸의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특별한 줄거리라기보다는 이 캐릭터들이 같이 숲속에 살면서 홍수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북극을 찾아서 탐험을 같이 떠나기도 해요. 꿀단지에 푸가 이렇게 박혀가지고, 머리가 박혀가지고 그걸 빼내기도 하고, 굴에 낀 풀을 좀 끄집어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바로 캐릭터 쇼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시추권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동화였거든요. 마지막에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이 숲을 떠나는 것을 암시하면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숲은 말하자면 유년 시절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성장을 하면서 이 숲을 떠나게 되지만, 하지만 푸는 언제든 이 장소에 있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곰돌이푸의 읽은 척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요. 곰돌이푸의 이야기는 실화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실화냐고요? 사실은 실화라기보다는 실제에 가깝게
실제 기반에서 창작된 이야기라는 건데요. 일단 이야기 자체가 알란 알렉산더 밀른이라는 사람이 아들인 크리스토퍼 로빈 밀른을 위해서 그의 인형질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이미 뭐 이름에서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공인 위니 더 푸는요, 크리스토퍼가 가지고 있는 곰인형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들이 실제 크리스토퍼의 인형들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푸가 있죠. 우리가 아는 푸와는 모습은 많이 다르지만 인형이라 그렇고요. 그 푸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오르, 그 다음에 작은 피글렛이 있고요. 티거, 캥거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인형들이 현재 뉴욕 공공도서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디즈니 풍의 그림과는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주인공 위니 더 푸의 이름은 약간 복잡한 탄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사실 위니는 여자 이름이거든요. 그럼 왜 이런 여자 이름을 이 남자 곰이 갖게 되느냐? 캐나다의 군인 하나가 그 야영장으로 내려온 불곰 하나를 키우게 돼요. 그러니까 새끼 곰이었는데, 또 자신의 고향이 위니펙이어서 그 곰한테 위니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 군인이 이제 영국에 주둔을 했다가 프랑스로 가게 되면서 그 런던 박물관 아니죠? 그럼 박제된 거니까. 런던 동물원입니다. 큰일 나려고요. 런던 동물원에 기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 불곰이 굉장히 인기를 끈다고 해요. 그때 이제 이 크리스토퍼 로빈도 그 곰을 찾아가서 뭐 사진도 찍고 같이 놀았다고 하는데 너무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로빈이 서섹스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시골이거든요. 그 엄마가 이 아들한테 곰인형을 사주고요. 그 곰인형에 바로 그 위니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고 푸라는 이름은 오리의 이름인 푸를 붙였다는 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동물원에 갔다가 친구가 냄새가 너무 난다고 푸 막 그랬다고 해서 그걸 합쳐가지고 위니 더 푸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위니 더 푸라는 이름의 탄생 배경입니다. 곰돌이 푸의 읽은 적 포인트 두 번째입니다. 곰돌이 푸의 실제적 주인공은 푸지만, 그리고 거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 크리스토퍼 로빈이죠. 크리스토퍼 로빈은 실제 인물인데 이 소년이 사실은 굉장히 불행했다고 해요.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아니 자신을 모티브로 아빠가 동화까지 써주고 그게 굉장히 대박이 나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불행했느냐? 바로 그래서죠. 유명해졌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좀 가볍게 생각하고 아빠가 썼는데 이게 그 생각외로 완전 대박,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타 작가가 됐는데 더 스타가 된 건 바로 크리스토퍼 로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썼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토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엄청 취재를 해야 되고요. 또 친구들도 전부 다 이제 놀려대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셀럽이라고 해서 SNS에 올리면 뭐 이게 스타가 되고 그럴 텐데 당신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오히려 이 친구는 그 잘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뭐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가는데 애들이 야 네가 그 곰의 친구라면서 이러면서 굉장히 좀 놀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그 유년 시절을 매우 불행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와 같이 놀아줄 시간도 없어서 생일날에 브라스 밴드를 보내는데 자신은 못 오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유년기가 좀 암울했다라고 해요. 결국 이 애정결핍 같은 상태가 돼버린 거죠. 나중에 전쟁터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아버지랑 또 거의 뭐 사이가 끊어지는 지경이 되면서 시골인 대번으로 내려와서 작은 서점을 열었다는 것이 후일담인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한 소년 로빈을 그렸는데 실제 주인공은 좀 불행하게 살다가 갔다라고 하니까요. 곰돌이 푸의 읽은 척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곰돌이 푸는 헐리우드가 매우 사랑하는 캐릭터라서 영화가 많이 됐거든요. 아니 무슨 읽은 척 포인트예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디즈니가 만든 그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바로 곰돌이의 친구인 크리스토퍼 로빈에 관한 건데요. 크리스토퍼 로빈의 삶이 워낙 좀 극적이다 보니까 영화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로빈에 대한 영화도 좀 많이 됐습니다. 2017년만 해도요, 마고 로비가 나왔던, 할리퀸이죠. 마고 로비가 나왔던 크리스토퍼의 엄마로 나왔는데, 굿바이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불행한 삶에 초점을 좀 맞춰가지고 진행된 영화인데, 마지막엔 아버지와 화해를 하면서 끝나는 좀 아름답게 종결되는 영화였고요. 2018년 8월에는 크리스토퍼 로빈이라는 영화가 나오는데, 그건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성장한 크리스토퍼 로빈이죠. 성장한 크리스토퍼 로빈이 어린 시절의 친구인 푸를 다시 만나서 여행을 떠나게 된다. 뭐 동심을 좀 이렇게 찾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모험 이야기라고 합니다.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동화인 그 곰돌이 푸. 근데 그의 친구인 크리스토퍼 로빈의 실제 삶은 굉장히 불행하기 짝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상반되는 느낌 때문에 전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더더욱 받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읽은 척 책방은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사실 이걸 다룬 건 아니지만 이것도 다뤘다고 치고요, 두 권 한 걸로 치죠. 그리고 곰돌이 푸 이야기 선지, 바로 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 뭐 사실 두 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전집을 읽어봐도 재밌겠다. 또 어린 시절에 또 추억도 찾을 수 있고 동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찬의 읽은 척 책방 곰돌이 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